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떤 종목 쪽에 많이 쏠려 있고 그 종목들의 쏠림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되는지 항상 녹색 창 털기 검색이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주가가 급변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HLB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약간 섹터별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면요, 박셀바이오가 나오고 있고요. 둘 다 바이오인데 바이오에서 등락폭이 엄청 위아래로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찾기 시작하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 브랜드, 브랜드가 없대네요. 이마트 브랜드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마트 브랜드가 아니라 의류 OEM 업체 쪽으로 올드네이비, 갭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상장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아시죠? 대응하는 거요. 가격대 맞을 때만 단타치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의류에 대해서도 K컬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K팝 이어갔죠? 거기다가 K뷰티라고 하는 화장품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쪽으로 K푸드. 그러면 문화 쪽에서 이런 의류 또 의식주 봤었을 때 주는 빼야 되겠네요. 술주자인가요? 이건 빼고 의류 쪽도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되게 되면 하나의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류 쪽에서 뭐 감성 코퍼레이션,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좀 강하긴 한데 저희 가치 투자에서 섹터 분석 학교의 종목으로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높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여전히 관심이 높고, 게다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혜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녹화일자 기준으로 태양광 종목들 UBS에서 퍼스트 솔라 비롯해서 열심히 또 이쪽 관련해서 태양광 우리는 변화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한화솔루션 이것도 일단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LS모터리얼도 우리 이거 ESS 종목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받고 있고, 게다가 또 현대차 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SK 이터닉스 요즘 들어서 가치 투자에서 연료전지를 털었습니다. 털고 나서 변화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거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태양광입니다. 한화솔루션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쪽이죠. 그 밖에 대한전선, 전선 쪽 관심이 높은데 이거는 구리 가격이 일단 한번 좀 꺾였어요. CME 기준으로 약간 구리 가격이 5달러대 밑으로 이탈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쪽에서 잘 살아나갈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미반도체 들어옵니다. 한미반도체는 또 SK하이닉스와 똑같이 엔비디아 향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세 개인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20만원대 근처에서 잘 버티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세론 분위기, 엔비디아 쪽도 세론으로 만들 분위기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이 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쪽도 원전 쪽에서는 뭐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좀 눈길이 가고 있고요. LS에코에너지도 약간 비슷한 뭐 대한전선 격으로 봐야 되겠죠. 전력 전선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LS모터리얼도 거의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오플로우 요즘에 뜨겁습니다. 주가 급등하게 되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높은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들어가 있네요. 참 못 가요. 원자재 다 갔는데 철강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 못 가고 있다. 안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 이 정도도 그때 같이 털었던 종목이죠. SK 이터닉스와 같이 털었던 그 종목들 흐름들 이렇게 연결되는데 결론은 딱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랬든 간에 변동성 큰 종목 중에서 바이오 이쪽은 일단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게다가 반도체 이거 빼면 섭섭하지, 그러다 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플러스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안쪽에서 이거 실적 발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조회해 보시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연료전지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풍력은 없네요. 야속하게도. 그래서 태양광 이런 어떤 전력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 이게 좀 눈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원자력도 있겠죠. 예, 원자력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예, 그리고 또 전력, 전선, 전력 기기 이런 쪽도 눈에 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연관돼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관심이 많은 종목들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맞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뭐가 많을까? 쪽에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장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빼놓지 않는 게 1번이에요. 1번은 빼놓으면 좀 섭섭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1번 HLB. 이걸 동향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HLB 보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HLB를 보면서 일단 여기서 미처 못 팔고 갖고 계셔서 지금 고통이 크신 분들과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새롭게 사시던 분들, 여기서 지금 격돌이 나와야 되겠죠. 신규 매수와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라고 고민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HLB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거의 조만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벤트가 앞두고 있고 바이오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항상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준이 되겠느냐?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줄여버리면 돼요. 근데 아까워요. 내가 산 게 한 10만원, 한 11만원쯤 샀어요. 근데 주가가 요 정도 10만원대 밑에서 끝납니다. 한 10% 손해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커질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손해보고 팔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벌어질 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내가 감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싸게 됐으니까 사야지 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같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커질 걸 대비한다 그러면 줄여주셔야죠.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큰 폭의 변화가 위로 가게 되면 좋습니다만 위로 가면 아이고 배 아파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 정도 그룹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걸 챙기면 되는 거고 밑으로 갔었을 때 대한 압박들. 그러니까 저희가 케이스를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본다. 좋은 것만 베팅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모든 케이스가 있다고 하게 되면 주식은 항상 안 좋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안 좋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트레이더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LB 입장으로는 지금 그럴 겁니다. 지금 가장 HLB가 끌어갔던 쪽과 그리고 또 항서제약 쪽과 함께 어떤 변화가 좀 미묘하게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CRL을 받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보수를 한다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시 재신청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재신청 들어갔었을 때 짧게는 뭐 한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도 또 많이 다시 받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1차 모멘텀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2차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는 슥 하고 반전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뭘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하한가 들어온 자리와 그리고 또 이 상태로 쭉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배열이 나왔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저항선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타협하는 가격대를 일단 1차 첫 하한가 들어갔던 가격대 약간 이 가격대가 한 67,000원대 전후 정도쯤 여기가 일단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보시되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그렇게 달려가느냐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의 특성상 보게 되면 갔다가 또다시 눌렸다가 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 67,000원대 정도를 타겟을 잡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일단 낫지 않나. 그러면 지금 같은 때 그래 그러면 싸졌으니까 비중을 늘려야지. 그래서 막 여기서 한 11만원대 샀던 거를 여기서 사서 계속 비중을 딱 늘려간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늘리셔서 이걸 단가를 낮추신다라고 하더라도 HLB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한 종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물론 물을 타서 빠져나올 기회를 보는 거 맞습니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럼 하락했을 때 200주를 더 사서 하락할 때마다 난 더 산다. 2배씩 산다. 그러면서 팍팍 해서 단가를 딱 떨어뜨려서 반등하게 되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종목이 중요하죠.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종목이 그럴 만한 지금보다 갖고 있는 거에 2배를 더 태울 만한 종목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확신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탔다가 또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건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걸 별로 말씀을 못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종목이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저도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얼마를 비중을 사겠어 라고 했던 것만큼의 비중을 샀는데 거기다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물은 타야 되겠죠. 타야 되겠는데 제 기준에선 이것만큼 이상으로 타서 물론 이제 확실하게 안 타게 되면 단가가 빡 안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샀던 거 1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게 계좌가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다 보니까 이 여기 흐름에 따라서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투기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HLB를 떠나서 다른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샀던 거에 100%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좌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는 것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뭐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고 갔다가 다시 눌림목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갔던 단기 이평선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단기 지지권이 되면서 올라갔다도 거기 지지받고 올라갔다도 거기 지지받고 하게 되면 이런 때마다 조금씩 늘려서 계속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얼만큼 빠져나올 기회를 물론 손해도 감수는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이를 잘 맞춰서 빠져나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HLB 나는 이 회사에 자신 있어 많이 공부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냥 다음엔 통과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다른 전략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론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냐. 첫 번째는 종목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초기에 들어갔던 거 100%를 한꺼번에 다 늘려서 이걸 가지고 물을 탄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저라면은 비중 관리를 살살 SAL 살살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내 주식 인생 끝내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많이 카바를 시켜놓은 다음에 다른 데에서 회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HLB 때문에 고생하셔서 마음고생 크신 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좋은 변화가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